책을 수백 권, 수천 권 읽었다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대단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나는 언제 저만큼 읽을 수 있을까 하는 조바심이 들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쉬운 책, 얇은 책 위주로 골라 읽게 되고 읽은 권수를 늘리는 데만 신경 쓰게 되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많이 읽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정작 책을 통해 얻어야 할 깊이와 즐거움은 잃어버리곤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읽는 독서가 나에게 무엇을 남기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고민을 가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속도와 양의 강박에서 벗어나 한 권의 책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이정훈 작가의 10권을 읽고 1000권의 효과를 얻는 책 읽기 기술이라는 책이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독서를 마치 경쟁처럼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 한 권, 한 달 100권 이런 목표를 내세우는 문화는 독서를 성과로 측정하게 만들고 책이 주는 즐거움과 사색의 기회를 앗아갑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책을 많이 읽지 못한 사람들은 부담과 죄책감을 느끼고 결국 독서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자는 그저 많이 읽는 것만 강조하면서 책을 그저 소비해버리는 문화에 의문을 던집니다. 책은 텍스트를 빠르게 소비하는 대상이 아니라 천천히 음미하고 깊게 사색하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도구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독서의 본질을 사색으로 정의합니다. 독서는 단순히 책을 읽는 행위가 아니라 책과의 대화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생각을 확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시를 읽듯 한 문장을 천천히 음미하며 그 문장에 담긴 의도와 의미를 곱씹는 것이 저자가 말하는 깊은 독서입니다. 저자는 독서를 사색을 돕는 마중물로 표현하며 한 문장에 멈춰서서 생각의 꼬리를 물고 확장해 나갈 때 한 권의 책이 수백 권의 가치를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책에서는 단순히 많이 읽는 것보다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저자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독서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부러 빨리 읽으려 하기보다는 편안한 템포로 책을 읽으며 텍스트를 천천히 음미합니다. 둘째, 책을 읽기 전에 프롤로그를 꼼꼼히 읽고 목차를 통해 책의 전반적인 흐름과 구조를 미리 짐작합니다. 셋째, 본문을 읽을 때는 마음에 남는 단어, 뇌리에 박히는 문장을 발견하면 밑줄을 긋거나 표시합니다. 넷째, 처음 읽을 때는 노트에 정리하려고 애쓰지 말고 나중에 다시 읽을 부분만 표시해둡니다.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간단히 메모해두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다섯째, 만약 다시 읽을 가치가 있다면 다시 읽습니다. 이때 처음 읽으며 표시한 밑줄 위주로 읽고 더 깊이 생각할 거리나 내 생각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질문이 생긴다면 독서 노트에 적습니다. 여섯째, 책을 다 읽은 후 핵심 내용을 A4 용지 2장 분량으로 정리합니다. 이 자료를 출력해 클리어 파일에 모으면 마치 개인 도서관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 마지막 단계가 인상 깊었는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과 유사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축적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읽고 충분한 양의 사색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생각의 양이란 측정하기 어렵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죠.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타나지 않으면 오랫동안 습관을 지속해가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저자가 제안한 독서 노트와 지식 도서관을 만들어가는 방식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책의 내용을 A4 용지에 정리해 파일로 축적해가는 과정은 단순히 독서 기록을 넘어 지식의 가시적인 축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독서 노트를 보면서 내가 이 책을 통해 어떤 생각을 했는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종이책 못지않게 디지털로 독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저는 리디북스와 밀리이서재 같은 플랫폼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문장에 바로 밑줄을 긋고 다시 읽을 때는 밑줄 친 부분만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를 통해 밑줄 모음을 따로 정리하거나 필요할 때 빠르게 검색할 수 있어 학습과 제독에 매우 유용합니다. 시간 절약뿐 아니라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책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저는 디지털 독서의 이러한 장점을 활용해 밑줄 친 내용을 노션에 정리합니다. 노션을 쓰면 읽은 내용을 주제별, 책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책에서 밑줄 친 구절과 제 생각을 연결해 기록하다 보면 단순한 독서 기록을 넘어 나만의 지식 체계를 만들어가는 기분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정보를 스마트폰에서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동 중이든 잠자기 전이든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바로 접근할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디지털 독서는 책을 단순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읽은 내용을 실질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더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밑줄 기능과 노션의 조합은 디지털 독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나만의 디지털 지식 도서관을 구축하는데 아주 적합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쌓아간 독서 기록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점점 숙성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량을 측정하는 저만의 지표를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독서량을 책의 권수가 아니라 내가 쓴 독서 노트의 양으로 측정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죠. 몇 권을 읽었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생각의 흔적을 남겼는지가 진정한 독서의 척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독서 노트가 쌓여갈수록 생각의 깊이와 폭도 더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을 기록하며 나만의 지식 도서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독서의 진정한 즐거움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